최근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 지진의 18%가 발생할 만큼 일본에서 지진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강도 6.0 이상의 지진만 300번이 넘게 발생했고 강도 6.0 이하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오기 직전 현상과 흡사해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공식 명칭은 헤이세이 23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2011년 3월 11일 16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40m가 넘는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본을 덮쳤고 도호쿠 지방과 간토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는 2만 2천 명이 넘고 40만 채가 넘는 건축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특히 인구 230만 명의 미야기현에서만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야기현 주민들은 평생 잊지 못할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8,612척의 어선이 파괴됐고 21,476헥타르 규모의 농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비위생적인 피난소와 추위 때문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지진 직후 동일본 대지진이 시작된 지 1시간 후 후쿠시마 해안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까지 터지면서 16만 명이 넘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피난을 가는 등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력한 15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일본 초대형 지진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의 6.0에 달하는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유명 지진학자는 이는 거대한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마타니 노리코 일본 기상청 지진정보기획관은 일주일간은 최대 진도 5강의 지진에 주의해 주십시오. 지진 발생 후 2-3일 정도는 강한 흔들림을 일으키는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며 또 최근 1년 새 유독 강한 흔들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10년 전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할 때 전조 증상보다 더 잦은 흔들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1년간 지진의 발생 건수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초대형 위기를 겪을 때마다 했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한반도 침략이죠. 잦은 화산과 지진, 게다가 몇십 년 뒤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본은 안전한 땅 한반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역사는 1700여 년에 이릅니다. 고려 우왕 이후 조선 초까지 50여 년 동안 일본인의 침략 횟수는 500회가 넘었고 조선시대에도 수십만 명의 군사와 수만 척의 배를 끌고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이후 1910년부터 시작된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충격적이게도 2021년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스로 간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비해왔지만 한편으로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주변에서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 근거해 정부로서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근거로 지난해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일본 내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셈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견제용이라 하지만 한국도 사정권에 넣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헌법까지 뜯어 고쳐가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아베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꼭두각시 기시다 총리가 이제는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특히 한국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독도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막강한 해군이 독도를 지키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일본이 이제 새로 개발한 미사일로 협박해 독도를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켰듯 말이죠. 실제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재 사진에 박힌 공약집을 들어보이며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에서 제외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만간 한국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선전포고하듯 말하고 있죠. 일본이 한반도에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 고치려는 일본이 첨단 미사일을 이용해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과 미국의 파격적인 발표에 한반도 침략이라는 일본의 꿈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국방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군과 미군은 세계를 위한 경찰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 만큼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몰락해가는 일본을 버리고 미국이 아시아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한 한국 기업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의 김종현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은 5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과 더욱더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 미국의 전문가가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도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 밝혀 일본에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까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